안녕하세요. 강학습 특론 3조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은 김수경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강학습을 이용한 시퀀셜 리코멘데이션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저희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 세 번째는 실험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시퀀셜 리커멘데이션으로 아래 그림처럼 사용자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지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선정한 강화학습 모델은 크게 SNQN, SA2C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SNQN은 Supervised Negative Q Learning의 줄임말로 시퀀셜 리코멘데이션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NQN은 이 초록색 부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존 슈퍼바이스드 모델들의 인코더, 디코더 형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하여 Q러닝을 합니다. 이렇게 SNQN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인한 후 SA2C 부분을 진행하는데요. SA2C는 슈퍼바이스드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의 줄임말로 타임스탬프에 예민한 Q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현된 구조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부분을 액터로 설정하고 Q러닝에서 학습한 이 Q 값들의 어드밴티지를 구해서 크리틱으로 설정해서 학습합니다. 전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NQN과 SA2C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사용자의 추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또는 사용자의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확도와 다양성을 같이 고려한 멀티 오브젝트 러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를 고려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성한 MDP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와 환경은 각각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트는 사용자와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액션은 추천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아이템을 추천했을 때 받게 사용자의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저희 모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상호작용한 포지티브 아이템들만 유저의 스테이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베이스라인 모델인 SNQN과 SA2C에 크게 4가지 기법을 더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스테이트를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시퀀셜한 특성과 아이템의 특성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가 현재는 전체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이 더디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컨스트레인드 딥큐 러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popularity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normalized recommendation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 러닝 과정에서 이 베이스라인에서 네거티브 액션을 사용할 때 네거티브 샘플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치드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의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라스트FM과 아마존 뷰티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선정하였습니다. 라스트FM은 음악 아티스트 추천 데이터로 아이템의 속성으로는 아티스트 이름과 장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뷰티는 아마존 리뷰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아이템의 속성으로는 상품 카테고리와 브랜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이 두 데이터의 스태티스틱스를 보시면 라스트FM보다 아마존 뷰티가 유저 아이템 수, 어트리뷰트 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스파르시티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성질을 가진 두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에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GNN 인코더를 설계하였는데요. 우선 아이템 피처와 아이템은 이렇게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피처와 아이템은 각자의 인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아이템은 이렇게 연결된 아이템 피처들의 서미션을 통해 이웃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 단계에서 얻은 인베딩과 자기 자신의 인베딩을 컴캣한 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를 통해 최종 인베딩 값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GNN 구조를 통과하게 되면 두 아이템이 만약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종 인베딩에서 비슷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아이템들과 함께 스테이트의 순차적인 특성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시퀀셜 모델링 기법들인 GRU 구조와 셀프 어텐션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에 GRU와 셀프 어텐션 기법을 각각 적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GRU4 렉과 세스 렉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모델의 구조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추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도와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SNQN의 Q로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러닝에서 Q로스의 맥스 오퍼레이션은 Q-밸류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은 수업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메일 스테이트에서 Q 값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선이 그라운드 트루스, 빨간 선이 학습된 Q 펑션입니다. 실제 배치 데이터에서 나타난 액션은 이렇게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Q 펑션의 맥스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 잘못된 액션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Discrete BCQ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Discrete BCQ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배치 내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 조합과 유사한 액션을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배치 내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 분포를 최대한 근사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으로 각 액션의 프로버빌리티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값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 특정 트레시홀드 이상인 액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래 수도 코드가 이 모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더블 DQN과 유사한데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하나 더 존재하고 5번과 7번 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액션의 범위를 조정해서 맥스 오퍼레이션을 하는 식이고 7번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인데요. 잘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SNQN의 이 슈퍼바이스드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적용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SNQN의 슈퍼바이스드 파트를 BCQ의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SNQN의 슈퍼바이스드 부분은 기존 슈퍼바이스드 학습 형태를 그대로 따릅니다. 즉 배치 내에 있는 데이터에 근사하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P 슈퍼바이스드는 해당 스테이트에서 각 아이템을 클릭할 확률로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되기 전 확률 벡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정되는 Qmax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타워가 0인 경우 일반적인 Q러닝이 되고 타워가 1인 경우 비헤이블 클로닝이 됩니다. 세 번째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인데요. 리코멘데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퍼퓰러리티 바이어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션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 시퀀셜 리코멘데이션에서는 롱테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들만 활발하게 학습이 되어서 이렇게 인베딩의 놈의 크기가 퍼퓰러리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왼쪽 그래프에서 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아이템과 사용자의 인베딩의 내적으로 추천 아이템을 이 식과 같이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사인 유사도는 사실 인베딩의 놈에 큰 영향을 받아서
활발하게 학습된 헤드 아이템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기도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나이저라는 논문에서 제안했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각각 아이템의 인베딩과 사용자의 인베딩에 적용해서 추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일 아이템의 노름 크기와 헤드 아이템에 대한 놈 크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테일 아이템들도 추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상태를 고려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QN과 SA2C는 포지티브 액션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액션과 그에 따른 리워드를 부여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때 네거티브 액션은 해당 시점에서의 포지티브 액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액션들을 대상으로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모델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측 시점에 유저 스테이트가 인코딩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사용자의 해당 시점에 구매한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매한 아이템의 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의 실험 결과에서도 네거티브 리워드의 변화와 개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성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고려한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전에 상호작용했던 아이템들까지 모두 제외한 후 랜덤 샘플링을 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배치 내에 등장하는 아이템들로 한정해서 샘플링을 진행하여 컴퓨테이셔널 이피시언시를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컴퓨테이셔널 이피시언시가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뒷부분의 실험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의 실험 결과입니다. 평가지표는 4개를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히트 레이시오로 모델이 예측한 탑K 추천 리스트에서 정답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NDCG로 추천의 순서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하는 지표이고 세 번째는 추천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네 번째는 강화학습 기반 모델을 위한 평가 지표입니다. 네 가지 모두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뜻합니다. 최종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기존 베이스라인 SNQN, SA2C보다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SA2C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가 지표에서 비슷하거나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SNQN은 커버리지 지표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배치 컨스트레인트 큐러닝의 효과를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BCQ가 큐러닝의 액션 스페이스를 과연 잘 조절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그래프를 출력해 보았는데요. 왼쪽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각 액션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 후 트레시홀보다 큰 값을 가진 액션들을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된 액션들을 Q 펑션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 액션, 즉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Q 값이 BCQ로 필터링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제안한 네거티브 샘플링의 효과입니다. 아래 코드를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 윗부분이 베이스라인에서 제안한 네거티브 샘플링 부분이고 아래 코드는 저희가 제안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배치에 한정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하는 코드입니다. 코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B5로 나타났을 때도 확실히 시간 보작도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실험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40초 정도에서 7초로 매우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 모델이 기존 베이스라인에 여러 기법들을 추가한 것이다 보니 하나씩 모듈을 추가하면서 실험하는 방식으로 엠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기법을 추가하면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SNQN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링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을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SA2C의 경우에는 BCQ를 추가했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추가하였을 때 S8C 모델에서는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학습에 유의미한 정보들의 손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 외에도 네거티브 샘플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빠르게 학습이 될 수 있어서 배치드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와 네거티브 리워드에 대해서 총 5개 세팅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거티브 샘플의 경우에는 모두 한 개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으며 네거티브 리워드의 경우에는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동일하게 0으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큐로스의 코에피시언트와 BCQ의 트레시홀드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실험 결과입니다. 큐로스의 코에피시언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 로스식에서 크게 반영될수록 성능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0.5일 때와 1인 경우가 비슷할 때가 많았는데 그 경우에는 추천의 다양성도 같이 고려하고 싶어서 커버리지가 높은 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BCQ의 트레시홀드 같은 경우 모델마다 다른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SNQ에는 0.1부터 0.7까지 비슷한 결과를 보이다가 0.9일 때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SA2C는 원래 논문에서 제시한 0.3과 또는 0.5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프로젝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퀀셜 리코멘데이션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추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로 추천에서 아이템의 특징을 포함시키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BCQ와 배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거대한 액션 스페이스를 좁혀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추천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인기도 편향을 완화하여서 추천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멀라이즈드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희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과 강화학습을 함께 접목해서 연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또 강화학습에 대해 이론과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미숙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해서 완성도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6페이지 MDP 정의 과정에서 액션을 어떻게 출력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20개 아이템을 한 번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리워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는 포지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리워드를 1로 설정하고 네거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계획 부분에서는 커버리지 부분을 담아서 사용자의 수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리워드를 설계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서 아쉽지만 추후에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커버리지 평가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커버리지는 앞에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말씀드리면은 모델이 예측한 추천 리스트들에서 겹치지 않는 고유한 아이템의 개수를 전체 아이템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모델이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의 다양성, 즉 모델이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다양한 아이템을 잘 학습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아이템에 대한 GNN 임베딩과 피처의 의미, 그리고 엠레이션 분석으로 세스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피처 항목은 GNN 임베딩으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도 아이템에 대한 특성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모델 학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스렉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바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게 아래 표를 보시면은 전에 발표드렸던 GRU랑은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해석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실험 자체도 아직 최적화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실험할 때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 GRU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에 이어서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를 주신 부분은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이 저희가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못했고, 그래서 레퍼런스 논문에서는 BCQ와 같은 오프라인 RL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요 오버에스티메이션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닐까. 또한 그 반면에 BCQ를 사용하면 이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같은 이슈를 이미 줄였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링 효과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강학습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 그걸로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실험 결과를 뽑은 이후에도 좀 이 BCQ와 네거티브 샘플링을 같이 사용했는데 왜 성능이 오르지 않지? 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웠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저희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과 덧붙여서 커버리지 같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강학습 학습 시에 리워드 설정 등을 반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서 이번 커버리지 관련된 그 리워드 설계와 관련된 질문의 답변과 같이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좀 연구를 이어나갈 때 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